준비하지 않았는데 몇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우 장관님.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네. 언제 취임하셨죠? 23년 12월 3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럼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여당 의원이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뭐 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뭐 제가 모자랐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취임한 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죠, 장관님? 6월 3일, 4일 날 취임식했으니까요. 예.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문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 같아서 탁 잘라서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고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조정훈 의원님께서 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시던데 그런 부분이야 또 추후로 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지 파악하실 거죠? 당연히 대책이 나오면 시장을 예의주시합니다. 어떻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다른 말씀하시면서 언급했던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 어디 쉽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결단으로, 또 대통령 선거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을 풀 때 안 풀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가 침체된 책임은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내란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결단의 차원으로 재정을 풀겠다는데 현금 살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직무대행님은 나오셨나요?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지난 추경 이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올해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었고요. 네. 작년에 3천억 정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천억을 했나요? 3년 동안? 이 정부 지원 예산은 그거보다 조금 그 정도 됐을 거로.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650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4천억이 4천억. 편성이 됐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6천억을 더해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확대가 돼 있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할인율을, 지역 화폐를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그 혜택, 할인율, 언제 인상된 올라간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번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라 한문. 이제 추경 집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릴 것 같습니까? 최대한 이제 추경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하고 네.
빠르면 7월 내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 예. 7월 내라도 예.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할인율이 적용되게 한다. 그거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고요. 네. 하여튼간 지역 화폐 예, 할인율 적용. 할인율 적용은 2차 추경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월 정도에 지금 1차 추경 것도 다 소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추경으로 인해서 좀 올라간 할인율이 있고요. 이번에 2차 추경이 반영되면 할인율이 더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추경 그 예산이 다 소진된 다음에라야 인상된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합할 수 없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새로운 지역 화폐 할인율이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 사용하면 1차 추경 때 거라서 할인율이 지금은 얼마 안 된다. 그럼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우리 국회에서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 들으셨죠? 예. 지금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기재부 중심으로도 지방재정 협의를 6월에 했었고요. 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또 행안부도 시도 부단체장들 통해서 한 2차 기조실장들하고 이렇게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네. 지역화폐 할인율이면 국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협의가 끝났다. 예, 저희가 지방 재정도 열악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가용한 자원을 좀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경을 해서 중앙과 정부가 이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 가자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좀 정부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 네. 잘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사용할 때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구 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산을 덜 주니까 지자체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자릿수까지 올려놨던 할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전부터 할인율을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에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 보니까 지금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한 일부 지자체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1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더군요. 예, 최대 15%까지 할인율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이게 지금 전국을 4개의 그 구역으로 나눠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불교부 단체 서울 등 여기를 빼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눴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각 그 지방 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 수준을 다 달리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서울 등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은 8%,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특별히 10%를 지원하고 여기에 이제 지방 정부가 5%씩 더 해달라. 이게 2차 추경안의 골자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전부 다 촘촘하게는 할 수 없어도 이렇게 4개의 분류를 했는데 지자체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왜 획일적이죠? 이것도 차등을 둘 수 없습니까? 이게 자칫 이 좋은 정책을 펴려다가 모든 지방 정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 혹시라도 일부 재정 자립이 좀 떨어지는 지방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할인율 1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선이라면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매칭해야 되는 이 지방비 비율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그 공감을 합니다만 예. 다만 이제 할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부정 유통으로 이제 해서 네. 하려는 그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좀 그런 부분을 함께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 제 질문하고 계속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그거는 할인율을 높여달라고 할 때 하시는 답일 것 같은데 제가 할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이 기준이 잡혀 있다면 예,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지방 정부는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5% 이상 다 붙이라고 예,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수준을 좀 낮춰서 10% 이상의 최종 할인율은 취하더라도 지방이 해야 되는 부담은 좀 줄여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그러면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지자체 간에 좀 달라요. 예, 저 서울은 7대 3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대 2고 입니다. 이걸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폭을 좀 늘리는 이게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부분이라는 거죠. 예산 부담이 좀 되더라도 국비의 반영 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방 정부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누구보다 잘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저희는 뭐 지방의 입장을 좀 보다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국비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 전제 하에서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그 부담 비율을 좀 세분화하는 것. 이것까지도 좀 고려해 달라. 일률적으로 뭐 서울은 7대 3, 나머지 지방 정부는 8대 2 이렇게 하면 그 20%가 어떤 지방 정부한테는 너무 힘든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비 부담폭을 좀 높인다고 전제를 하면 그 높이는 정도를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해 주실 수 없을까? 지방 정부의 부담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우 장관님. 네. 이 건설 경기 부양에도 지금 추경 예산이 일부 투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추경으로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이 담고 싶었는데요. 네.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대책 꼭 예산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곳에 재건축 움직임은 좀 활기를 띠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대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전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전국의 노후한 도시, 원도심, 그래서 생활의 불편이 가중돼 있어서 공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곳들이 신도시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국 여러 곳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노후된 전국의 여러 원도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지금 노후 계획 도시 사업의 선도지구로 진행된 곳 같은 그런 사업 정상화, 재건축이 좀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네. 예. 그러면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이 대상지를 좀 더 확장할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현행법이 연접하는 경우는 확장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제한적이어서 예. 처음에는 신도시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열어줬잖아요. 여러 준 게 있고 또 독립적으로 원도심을 겨냥하는 특별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전국이 난립니다. 예. 저도
4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제 아파트가 아니라 전국에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신도시만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에도 그런 질문이 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 철도 지하화 부분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이제 거슬 수 없는 국책 사업의 영역에 들어왔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우리 정부의 선도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했죠. 네. 그걸 보면 거기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렇지는 아파트야 않습니다. 선도 예. 지역 지정해 놓으면 여기 하고 또 다른 데 할 수 있죠. 근데 철도는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도의 한 역사를 지하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법은 존재합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방에 선도지구 발표한 것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골라서 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철도는 다 하나의 이 단일 노선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수도권은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등이 전부 다 연계가 돼가지고 서울 지하철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을 목표로 서울시, 인천 또 경기도 저희 부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구간이 동시에 사업 대상이 되어야 되고 계획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 입장도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노종